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장 내일장 2부 문을 열도록 하겠습니다. 2부에서 이제 종목 이야기 자세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의 전문가와 함께 다양한 종목 짚어드리고요. 종목 상담 함께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100원의 정보 이용료 부과되는 샵 4989번 하단에 지금 번호 나가고 있는데 이 번호로 문자 메시지 보내주시면 상담 이어갈 수 있습니다. 종목명, 매수 가격, 비중 이 세 가지는 꼭 지켜주시길 바랍니다. 유튜브 채널 활짝 열려 있습니다. 유튜브 접속 뒤에 서울경제TV 검색어 입력하시면 다양한 다시 보기 채널들과 함께 실시간 채널이 함께 열려 있습니다. 클릭해서 들어오시면 언제 어디서나 저희 서울경제TV를 시청하실 수 있으니까요. 많은 시청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황 변동 상황 먼저 짚어보도록 하죠. 자, 보시면 코스피가 1935포인트대까지 반등을 했습니다. 1%가 넘게 올라왔네요. 1.36%의 반등폭 점점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루간의 흐름 정리해 보도록 하죠. 보시면 1915부터 1937까지 올라옵니다. 오늘 장중에 반등폭 괜찮게 나오고 있습니다. 변동성이 조금은 아직까지는 좀 있어 보입니다. 수급 주체 만나보도록 하죠. 기관이 매수로 전환을 해줬습니다. 기관 가운데서는 매수 주체가 단연 연기금입니다. 1,306억 원 전 시간대보다도 훨씬 많은 물량들을 다시금 잡아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외국인 1,809억 원 팔고 있네요. 다음 살펴보도록 하죠. 583포인트대입니다. 3%가 넘게 상승하네요. 오랜만에 급등 흐름 이 거래일 연속으로 가져가면서 코스닥이 어느새 580포인트를 넘어서고 있는 상황입니다. 500포인트 무너지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까지 나왔었는데 급하게 또 올라오네요. 다음 살펴보도록 하죠. 하루간의 흐름입니다. 571부터 583까지 전약 후강 장세로 현재 펼쳐지고 있고요. 사실 약도 아니었습니다. 반등으로 시작을 했고요. 계속해서 반등폭 키워가고 있는 강한 장입니다. 수급 주체 만들어 보도록 하죠. 보시면 기관과 개인이 사는데 양시장 모두 기관이 지금 개입을 하네요. 113억 원 매수고 연기금이 또 주로 사줍니다. 투신도 사주고요. 외국인은 양시장 모두 467억 원 정도의 매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원달러 환율 짚어볼까요? 1209원 60전입니다. 1210원대는 살짝 이탈이 되긴 했는데 여전히 달러는 강합니다. 금일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입니다.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해드리지 않는다는 점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마감 전략 이어갑니다. 메르시증권증권 영업부의 권홍섭 대리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오랜만에 시원한 반등 지금 나와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시장 점검해 주시고요. 마감 전략까지 함께 들어볼까요? 네, 오늘 우리나라 증시는 코스피 기준으로 정략 후강 정도의 구도로 장 후반이 들어가면서 기관의 매수세로 강하게 올라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이제 옵션 만기를 맞은 만큼 외국인과 기관의 콜 옵션과 풋 옵션의 합성 포지션을 보았을 때는 1920과 1930선 사이에서 장이 마감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코스닥 시장의 경우에는 규칙적 반등세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월요일날 코스닥 사이드카를 발동한 이후에 한 영업일 기준으로 한 5일에서 7일 정도는 70% 확률로 올라가는 장세이기 때문에 아마도 다음 주 13일, 14일까지는 이러한 그 반등이 계속적으로 지속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만약에 올라가게 된다면 코스닥 기준으로는 600선까지도 노려볼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단기 트레이딩 관점에서는 반등세를 이용해서 차익 실현이 가능하겠습니다. 그러나 이제 추세 전환 판단에 대해서는 굉장히 보수적입니다. 통상적으로 사이드카 발동 이후에 6영업일 정도 상승을 해야 했지만 그 이후에는 또 다시 반납을 함으로써 어떻게 보면 8월 말까지는 또 변고점이 발생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만약에 코스닥이 600선까지 돌파하게 된다면 거기까지 해서는 차익 실현하는 어떻게 보면 단기 차익 실현 투자 전략이 지금까지는 유용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이제 옵션 만기일인데요. 적극적인 매수보다는 역시 관망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오늘 특징적으로는 이제 반도체 소재와 관련돼서 아침에는 일본이 제한적인 포토 스토리지에 대한 수출 허가를 내줘서 동진세미캠과 후성 그리고 솔브레인이 약세를 보였지만 뉴스에서
점진적으로 1차적인 생산 라인에 돌입을 했다, 검토 중이다라는 뉴스가 나타남에 따라서 지금 현재 포성의 경우에는 상한가까지 가는 기염을 토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이런 변동성의 장세에서 추격 매수하기에는 굉장히 부담이 큰 상황이기 때문에 일반적인 투자자분들이 계시라면은 약간 좀 보수적으로 대응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제 장 얼마 남지 않은 상황인데요. 아무래도 계속적으로 과대 낙폭 대형주를 좀 공략을 해보시는 게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 중에서도 계속적으로 실적이 나아지고 있는 면세점 관련주들이 대거 좋아 보이는 상황인데요. 호텔 신라의 경우에는 2분기에도 호실적을 발표하고 있는 상황이고, 신세계의 경우에도 부산과 그리고 서울에 추가 면세점을 개장을 함으로써 3분기에는 좀 더 실적이 호전될 거라고 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지금 과대 낙폭된 면세점주를 한번 공략을 해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대형 과대 낙폭주에 대해서 또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 시점에서 좀 볼만한 업종이나 종목이 있습니까? 네, 오늘 소개해드릴 종목은 일진 머티리얼즈입니다. 동사의 경우에는 그 2차 전지에 들어가는 응급직 정체형 동박에 대해서는 점유율 1위를 점유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2020년에 일진 머티리얼즈의 2차 전지역 동박 생산 가능 능력은 전년 대비 한 69% 정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 이러한 그 증가를 바탕으로 매출액 증가율은 두 자릿수를 성장하고 있는 2019년에 14%, 20년에 31% 계속적으로 두 자릿수 성장성이 예상돼서 굉장히 좀 투자 포인트로서는 더할 나위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한 이제 동박에 대한 수급도 타이트할 전망인데요. 2020년에는 46%까지 계속적으로 생산 캐파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 상황인데, 이런 공급 능력 속도가 수요를 지금 감당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공급 과잉이 나타나기에는 좀 어려운 상황입니다. 따라서 일진 머티리얼즈가 그동안 이제 말레이에다가 설비 투자를 함으로써 인건비 부담에 대해서는 이미 3분의 1 경감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 이제 말레이시아 공장이 점진적으로 생산 캐파가 늘어날수록 매출액도 점진적으로 상승할 걸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또한 2020년에 추가 증설 계획이 있는데 한 연간 100만 톤의 이제 생산 캐펙스를 투자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이제 설비 투자 금액으로는 1,200억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지금 2019년도 순현금 상태에서도 어떻게 보면은 차입금 리스크에 대한 기대감이 크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재무적으로도 좀 안정적이어 보인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가격적인 전략 목표가 47,000원, 손절가는 32,000원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진 머티리얼즈 또 종목 이야기를 남겨주셨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LC정보증권 영업부의 권홍섭 대리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채널장 2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제 종목 이야기 바로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하시는 두 분 화면에 벌써 나오고 있네요. 샘플러스의 하채기 전문위원, 벤자민 투자연구소의 신일섭 소장 두 분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예. 일단 뭐 시장 상황이 오랜만에 좀 그나마 나아졌기 때문에 웃으면서 두 분도 오늘 종목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주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어떤 종목부터 갈까요, 신 소장님? 네, 첫 번째 종목은 한국콜마입니다. 네. 오늘 그 화장품이 강한데 지금 상한가가 풀려서 이것도 좀 아쉽네요. 지금 왜냐면 한국 화장품 제조랑 코스닥의 코리아나, 그러니까 코스닥에는 코리아나였고 거래소에는 한국 화장품 제조가 상한가였거든요. 아까 제가 올 때만 해도 지금 둘 다 풀려버렸어요. 그래서 이렇게 되면은 이게 셋이 닿아서 이걸 풀려버리게 되면 이거는 아까 전까지 저는 강한 상한가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문을 닫아서. 근데 좀 아쉽네요. 이렇게 되면 화장품 업종이 애국 테마주를 편입돼서 뭐 지금 먼저 간 것들이 있죠. 뭐 속옷 관련주 중에 신성통상이라던가, 그렇죠. 유니클로의 대체로 간 거. 실제적으로 신성통상의 탑10의 매출이 늘어났다는 팩트까지 나오면서 더 이어져서 갔어요, 나중에. 그리고 처음에 하이트진로 홀딩스 우선주라던가 모나미 같은 약간 연관은 떨어지지만, 그렇죠. 아사히나 기린을 안 먹는다고 뭐 무조건 뭐 테라나 이쪽으로 가는 건 아니었고 사실은. 그리고 모나미 같은 것도 뭐 제트스트림 뭐 KBS 앵커에 지금 뭐
그 일도 사건도 있었잖아요. 그게 뭐 제트스트림이다 아니다 또 누가 네티즌들이 집어내는 바람에 아니다. 그래서 그거를 또 클로징 멘트에 말해서 그걸 또 뭐 굳이 말하느냐. 그래서 뭐 난리가 났어요. 근데 어쨌든 제트스트림이라는 그 브랜드는 이 모나미라는 볼펜 브랜드와는 그 가격의 어떤 컨셉 자체가 다르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연관은 떨어지지만 어쨌든 간에 맨 처음에 애국 테마주를 형성해서 두 개가 갔는데 이 그 갭을 보면 꽤 갔어요. 근데 지금 그 꽤 가려면 그렇게 가려면 처음에 일단 강하게 시작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코리아나나 한국 화장품 제조가 상한가를 가길래 아, 거래소나 코스닥의 그 위치에 있는 화장품 업종들도 이제 일본 불매 운동의 수혜로 강하게 가겠구나. 근데 사실 약간 의심은 있었어요, 솔직히. 왜냐면 CCA도나 고세를 사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극단적으로 말해서 AVCNC의 미샤를 사냐? 이거는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에스티로더의 갈색병하고 미샤의 보라색병이 미투 제품이긴 한데 에스티로더의 갈색병을 사는 사람이 에스티로더가 생산을 중단했다고 해서 미샤의 보라색병을 사냐? 이거는 이해할 수 없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물론 뭐 시세가 가는데 여기서 뭐 그거를 따지고 있냐 이러실 수도 있는데 그걸 왜 따지냐면 연관성이 떨어지면 시세의 생명력이 짧아지는 거거든요. 신성통상이 많이 가는 이유가 실제적으로 유니클로를 못 가거나 안 가서 안 갈 수도 있고 못 갈 수도 있어요 지금. 왜냐면 687라고 해서 뒷모습을 찍어서 올려서 매국노 댓글을 달리게 한대요 지금. 그래서 못 가는 걸 수도 있는데 어쨌든 유니클로의 매출이 실제적으로 탑10의 매출로 이어졌다는 결과치가 나와버렸거든요. 그래서 더 갔거든요. 그래서 그 연관성이 강하면 이게 시세가 이어지면서 애국 테마주가 실적 호전주로 변신할 수가 있어요. 지금 속옷 관련주 중에서 몇 개는 실제적으로 실적 호전주로 변신 중이기 때문에 되게 긍정적인 거예요. 그래서 기술적인 모습도 극적으로 일어났고. 근데 그런 게 좀 아쉬워요. 그래서 차라리 이렇게 뭐 급등 좀 시세가 안 좋은데 급등하는 것보다는 원래 그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기업들 중에서 보는 게 낫지 않나 해서 가져온 게 한국콜마거든요. 그러니까 한국콜마는 사실 코스맥스와 함께 어떤 쌍벽이잖아요. OEM, ODM에서. 그러니까 단순 OEM이라고 부르기에는 이제는 코스맥스와 한국콜마의 위상은 좀 아쉽죠. 그냥 단순 OEM이라고 치부하기에는. 왜냐면 엄청난 그 어떤 그 이력과 그런 경력들을 쌓아놨거든요. 그래서 단순 OEM보다는 얘네가 스스로 개발을 해서 코스맥스 한국콜마가 오히려 요구를 하거나 코스맥스 한국콜마가 오히려 컨택을 해요. 그러니까 완성업체들이 원래 갑이었는데 중국의 브랜드 완성업체들이 코스맥스 한국콜마의 간택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에요. 이거는 지금. 그래서 마스크팩이 가장 기초적인 단계라 중국 업체들이 이제 마스크팩부터 건드리기 시작하고 있는데 다른 그 기초 화장이나 색조 화장으로 가기 위해서는 아직 부족해요. 중국 브랜드 업체들. 그래서 코스맥스 한국콜마한테 만들어 달라고 줄을 서고 있는 형국이거든요. 그래서 그 정도로 두 개의 쌍벽이다. 근데 코스맥스 한국콜마에서 약간 두 개의 차이는 더 뭐냐면 한국콜마는 조금 더 약간 제약 쪽으로 지금 치우치고 있어요. 코스맥스보다는. 최근에 뭐 했냐면 대한제당이 뭐 CJ 제일제당도 마찬가지인데 당이 들어갔잖아요. 옛날에 설탕을 만들던 회사들이 요즘에 바이오 기업으로 많이 변신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설탕도 그렇고 설탕을 만드는 회사들이 다 그런데 CJ 제일제당, 대한제당도 마찬가지인데 대한제당의 바이오 의약품 계열사가 있는데 TKM이라는 회사가 있어요. 근데 여기 유상증자에 한국콜마가 참여를 해서 유상증자로 지분 57%를 가져왔어요. 그래서 1대 주주가 되었거든요. 근데 TKM이 뭐 하고 있었냐면은 적혈구 생성 인자라고 불리는 EPO 이거를 제재해서 이 제재를 제조를 하고 있었어요. 이게 빈혈 치료제거든요. 그래서 이 한국콜마가 여기를 인수한 이유도 제약 쪽을 조금 강화하려는 어떤 그 판단 아래에 이 기업을 인수한 것 같고 또 마스크팩 생산 능력을 높이려고 제이준 코스메틱의 인천 공장을 320억 원에 인수했어요. 그래서 콜마스크라는 마스크팩 전문 제조사가 한국콜마 밑에 있거든요. 이 회사가 마스크팩 연간 생산량을 4억 장을 생산할 수 있는 능력을 지금 갖췄어요. 그래서 마스크팩 쪽을 강화했고 제약 쪽을 강화했다. 이런 쪽으로 지금 조금 어떻게 보면 포트폴리오를 다변화시키고 조금 능력치를 올리고 있는 과정이에요. 그래서 한국콜마도 그렇고 코스맥스도 그렇고 2015년에 고점을 찍은 이후에 나머지 다 마찬가지. 한국 화장품 제조랑 코리아나도 2015년에 피크를 찍고 지금 이제 밑바닥에서 뜬 거예요. 오늘 처음으로.
한국콜마도 지금 그 내리막이었는데 지금 보면 5만 원대에 위치해 있거든요. 그래서 코스맥스나 한국콜마도 결국에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OEM, ODM 업체로서 이 정도 가격에서는 뭐 가격적으로도 괜찮고, 지금 여기서 화장품 업종이 전체적으로 돌아선다고 하면 OEM, ODM 중에는 투톱이기 때문에 한국콜마도 한번 볼만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손절가 45,000원, 목표가 6만 원입니다. 두 번째 종목은 나스미디어입니다. 나스미디어도 굉장히 많이 하락을 했거든요. 지금 왜냐면 사실 안 좋은 업종이 없는데, 솔직히 제일기획 같은 이런 그 강력한 캡티브 마켓을 가지고 있는, 왜냐면 삼성을 갖고 있죠. 삼성전자의 휴대폰이라던가 뭐 그 TV라던가 이런 거의 광고는 거의 제일기획이 맞는다고 보시면 돼요. 삼성전자의 갤럭시 폰이 계속 시리즈가 출시되면 출시될수록 제일기획이 할 일은 그냥 따라가는 거거든요. 제일기획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런 불황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강력한 캡티브 마켓을 가져서 그런지 주가가 거의 빠지질 않았어요. 그리고 방어적인 습성이 있어서 그런지도 모르겠는데, 근데 나스미디어 같은 경우에는 좀 2018년부터 직격탄을 맞아서 많이 하락해 있거든요. 지금 2016년 그 저점까지 내려와 있어요. 이 전체 매출 비중에서 차지하고 있는 거는 얘네는 디스플레이 광고, 검색 광고 요거거든요. 좀 더 그 자세히 보면 나스미디어는 요 미디어 랩에 위치해 있는 그 포지션이에요. 뭐냐면 광고주가 있고 광고 대행사가 있고 매체사가 있는데, 여기 보면 미디어 랩이 하는 거는 광고 대행사가 매체하는 의뢰를 하고, 미디어 랩에서 광고 상품 구성한 의뢰를 해서 매체사에 전달하는데, 이 미디어 랩이 하는 거는 매체 기획, 운영, 광고 효과 측정이에요. 여기서 솔루션을 제공해주는 그 역할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나스미디어 같은 경우는 이런 역할을 하는 회사다. 그래서 나스미디어가 뭐 제일기획과는 뭐 다른 뭐 벤처 신생기업이라고 할 수가 있지만, 결국에 경기가 살아나게 되면 나스미디어도 살아날 수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손절가 3만 원, 목표가 5만 원입니다. 세 번째 종목은 클리오입니다. 오늘 뭐 특히 그 로드샵을 주력으로 했었던 토니몰이라던가 AVCNC, 뭐 더 페이스샵 이런 것들 있죠. 그게 죽었거든요. 왜냐면 명동이나 이런 종로가 다 죽었어요. 중국 사드복 때문에 관광객도 없고, 그리고 로드샵이 인건비나 임대료를 감당할 수가 없는 수준에 이르러서 다 없애고, 최근에 H&B 채널이라고 불리는 올리브영이나 왓슨스로 많이 들어가고 있고, 홈쇼핑을 많이 뚫고 있어요. 그 중에 이제 클리오도 그런 스타일로 지금 올라가는 종목인데, 지금 화장품 업종이 전 세계적으로 다 좋아요. 우리나라만 안 좋아요. 지금 보시면 CCA도 로레알, 크리스찬 디올, 고세, 에스티로더, LVMH 죄다 신고가 아니면 고점 박스권이거든요. 우리나라만 급락해가지고 지금 올라간 폭을 다 돌려놓고 있는데, 이거는 아무래도 지금 뭐 우리나라 화장품만의 문제라고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 거죠. 화장품 업종은 성장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아쉬운 부분이 지금 강한데, 클리오는 지금 보면 H&B 스토어의 구달 브랜드가 지금 히트를 쳤어요. 청귤 뭐 비타민이라고 해서 이게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고, 면세점은 여기 신제품 효과, 일본이 관광객 증가가 있었는데 이거 없어질 것 같고요. 도매 쪽으로는 사드 보복 이후에 글로벌 매출 지역 다변화가 되고 있다. 그래서 이런 H&B 채널로 늘어나는 거, 홈쇼핑으로 늘어나는 거, 신제품 출시 효과, 이런 것 때문에 클리오는 다 같이 오름에도 불구하고 조금 실적 호전주로 변신할 가능성이 있다. 지금 기술적으로도 이 부분이 보이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손절가 17,000원, 목표가 25,000원입니다. 네 번째 종목은 듀오백입니다. 듀오백 같은 경우에는 계속 지금 제자리 걸음을 하고 있는데, 지금 IoT 스마트 체어를 개발했어요. 그래서 지금 이 인공지능 쪽을 적용을 해서 의자도 인공지능 의자가 지금 만들어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SKT 스마트 홈 앱 서비스를 상용화해서 이 IoT 스마트 체어를 여기서 관리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휴대폰 앱을 통해서 실시간으로 앉은 자세에 대한 피드백을 받을 수가 있고, 이거를 또 빅데이터를 축적해서 이제 인공지능이 발달을 하게 되면 더 현명한 의자가 될 겁니다. 이런 신제품 효과로 인해서 듀오백도 단 한 번 업그레이드가 될 가능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손절가 2,200원, 목표가 3,000원입니다. 마지막 종목은 인크로스입니다. 인크로스도 아까 나스미디어랑 어떻게 보면 같은 해당 카테고리에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아까 펴놓은 거는 다 닫을게요. 그리고 인크로스 같은 경우에는 다윈이라는 걸 갖고 있는데, 여기 보면 반응형 광고, 이거 뭐 야구나 이런 거 류현진
그거 보려다가 너무 열받는 거 많이 있죠. 15초 광고. 이거예요. 15초에서 끊으면 스킵할 수 있어요. 근데 노출형 광고는 스킵이 없는 강제 시청 상품이고 또 실업 애드라고 있어요. 여기 뭐 그 주요 홈페이지들 초록창이나 이런 거 피면은 크게 뜨죠. 그게 플로팅 배너예요. 떠다니는 거. 전면 배너는 화면 전면에다가 단일 이미지로 노출시키는 모바일에 특화된 광고거든요. 이런 것들 실업 애드나 다윈을 통해서 이런 앞으로 그 각광받을 광고들을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나스미디어나 인크로스나 다 마찬가지 앞으로 크는 그 시장의 광고 매체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손절가 18,000원, 목표가 25,000원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인크로스까지 5종목에 대한 이야기 남겨주셨습니다. 이제 하채기 위원 바로 만나보도록 하죠. 어떤 종목부터 갈까요? 네, 첫 번째 말씀드릴 종목은 PC 디렉트입니다. 이 종목도 제가 자주 좀 언급을 좀 드리고 있는데 이번에 시장이 그렇게 흔들렸을 때도 꿋꿋하게 자기 자리를 좀 잘 지키고 있었습니다. 지난 화요일에 제가 방송 출연했을 때도 한번 언급을 드렸던 종목인데 그때 뭐 잠깐 밀렸지만 빠르게 어제 오늘 좀 회복하는 시세가 좀 나오고 있습니다. PC 디렉트 같은 경우는 해외에서 IT 부품을 좀 수입해서 국내에 판매하는 전문 유통 업체입니다. 이 IT 부품 중에서도 CPU, 그 다음에 스토리지, 메인보드, SSD 등 IT 하드웨어의 부품들을 유통해서 전문적으로 유통하는 회사인데 이제는 IT 하드웨어에서만 머물지 않고 이 신성장이죠. 이 산업이 발전할 수 있는 부분 거기에 맞춰서 또 사물 인터넷 관련된 제품도 지금 유통하고 있고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어떤 걸 만들었으면은 지켜야겠죠. 보안 솔루션에서 관련된 제품도 좀 유통을 하고 있다. 아마 각 가정에서 여러분들 냉장고, 뭐 그다음에 에어컨, 뭐 세탁기, TV 등 그다음에 조명 이 모든 게 지금 하나가 연결이 돼가지고 사물 인터넷에서 좀 사용하고 계신 분도 계실 거고 지금 뭐 새롭게 출시가 되는 제품들은 거의 대부분 다 거기에 연관이 되게끔 또 맞춰져 가지고 좀 출시가 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사물 인터넷이 4차 산업으로서 앞으로 계속해서 발전할 수 있는 부분이 되겠다라는 거. 그리고 보안 솔루션 우리가 무언가를 만들었으면은 그거를 지켜야겠죠. 지키지 못하면은 모든 재산, 직접 재산권이든 모든 재산들이 다 날아가게 되는 부분인데 그래서 이 해커들에 대한 인식이 이제는 바뀌어야 될 때가 되지 않았느냐. 해커라 하면 무조건 저희는 나쁜 애 이렇게 인식이 되어 있는데 화이트 해커하고 블랙 해커를 좀 나눠가지고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블랙 해커는 공격한 애들, 화이트 해커는 방어한 애들. 그래서 이 화이트 해커들을 우리나라에서 좀 양성을 해서 이제는 그 어떻게 보면 그 직업을 새롭게 좀 창출했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그 다음에 프랑스하고 중국에 있는 회사에서 드론 제품을 유통을 하고 있습니다. 이 드론이 상당히 많이 지금 우리 생활에 밀접하게 좀 파고들고 있죠. 제가 아까 이 방송국 오는데 오늘 행정안전부에서 날씨가 더우니까 외출하지 말라고 이렇게 문자가 왔더라고요. 근데 지금 이 시골에서는 농사 짓는 데 있어서 상당히 좀 오늘 같은 날 일하기도 힘들지 않습니까? 근데 옛날 같은 경우는 이렇게 그 어떤 벌레가 생기고 하면은 농약을 좀 해야 하는데 그때는 이제 사람이 했는데 이제는 고령화도 부분이 되고 있고 그다음에 또 사람이 또 편하게 또 해결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드론을 통해서 농약 같은 거 또 할 수 있다라는 거. 그다음에 범죄자들 추적하거나 또는 뭐 실종된 부분, 실종자라든가 이런 걸 좀 할 때 우리가 범죄자들이 도망가잖아요. 빠르게 도망가면은 우리가 그 드론을 띄워가지고 전체적인 부분을 다 볼 수 있다라는 거. 그래서 주의 통제하는 데도 훨씬 더 원활하게 좀 사용할 수 있다라는 것 때문에 그래서 거기 좀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재무구조는 안정적입니다. 그래서 배당금을 좀 대건을 좀 지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께서 좀 단기적으로 좀 보시면 되겠고 목표가는 7,400원, 손절가는 6,000원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두 번째 종목은 유니온 머티리얼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종목도 지난 화요일에 언급을 드렸는데 다시 한번 언급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5월 달에 미중 간의 무역 협상이 극에 달았었어요. 작년 10월에도 안 좋았지만은 올 5월 달에도 안 좋으면서 중국이 반격할 수 있는 게 뭐냐 했을 때 히토루가 되겠다라는 게 이제 시장에서 예상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히토루 관련된 종목들이 좀 부각을 받았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급등을 했다가 지금 한 3개월 좀 안 되네요. 한 2달 정도, 6, 7, 한 2달 조금 넘게 지금 계속 조정을 좀 주고 있는 부분인데 또 새로운 재료가 또 하나 만들어졌습니다. 일본이 오사카 회담 이후에 국내에 수출 규제를 좀 하면서 특히 반도체 3가지 소재를 했었죠. 그 다음에서 추가적인 규제가 나올 수 있다라는 이야기가 나왔는데 그게 바로 이제 공작 기계 쪽이죠. 공작 기계는 그야말 그대로 기계가 기계를 만드는 겁니다. 선박이라든가 밀링 머신이라든가 그래서 서울 같은 경우는 낙원상가 그 근처에 가면 지금 이제 재개발돼 가지고 많이 이제 없어졌는데 거기 가셔서 뭐 공구 같은 거리도 있고 그다음에 어떤 제품이 공장에서 만들어지지 않는 제품도 거기가 가면은 뭐 만들 수 없다라고 모든 제품 다 만들 수 있다고 그랬어요. 근데 거기에서 사용하는 이런 기계들을 보면은 거의 대부분이 다 일본 제품입니다. 모 방송에서 3일이라는 다큐 프로가 있었는데 거기를 이제 한번 방송했었는데 극히 일부에 이제 독일 제품이 있고 나머지 제품은 다 일본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기계가 기계를 만드는 쪽 이쪽을 좀 규제를 했을 경우에는 우리나라 제조업체에 상당히 타격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또 그렇게 되면은 또 국산화 바람이 또 불 수 있겠죠. 그러면서 유니온 멀티는 연결되겠는데 거기 왜 이제 공작 기계 연결이 되느냐? 공작 기계에 들어가는 소모품이 있습니다. 바이트 팁과 그다음에 이를 지지하는 각종 홀더, 그다음에 커터류 및 홀 가공용 공구를 생산하기 때문에 연관이 되겠다라는 거고, 그다음에 파라이트 마그네트 이거는 자동차 그다음에 가정용 모터 소재인 자석을 생산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 목표가는 4,100원, 선저가는 2,730원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세 번째는 인지 디스플레이. 이것도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렸던 종목인데요. 9월 1일입니다. 이제 얼마 안 남았어요. 한 달도 안 됐는데 그 회사가 그 인지 AMT라는 회사를 좀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자동차 부품 회사인데 또 다른 자동차 부품 회사가 인지 컨트롤스가 있습니다. 근데 인지 디스플레이가 인지 AMT하고 흡수 합병하기로 결정이 났어요. 소액 주주들이 많은 제기를 했지만은 우여곡절 끝에 결정이 나가지고 9월 1일 날 합병하기로 결정이 났는데 인지 AMT 쪽에서 어떤 거를 이제 하느냐 하이브리드카용 인버터 하우징 기술을 개발해 가지고 현대하고 기아차에 지금 거래를 하고 있습니다. 현대 기아차하고. 그래서 안정적인 수익이 좀 발생할 수 있겠다는 거고, 그리고 2018년을 기점으로 해서 내연 기관차들의 판매량이 급격하게 감소를 하고 있습니다. 뭐 지난번에 제가 한번 방송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이제는 전기차, 수소차 등 친환경차 쪽으로 간다. 왜? 항상 보면은 이 어떤 경제에 그 위기가 왔을 때 그 위기를 좀 돌파를 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어떤 산업을 육성을 하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금융위기 때는 이 스마트폰을 만들어내면서 극복했던 그런 부분이 있었는데, 그래서 이제 부분 좀 보시면 되겠고, 그러면서 합병하게 되면 영업이익이 상당히 올라간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실질적으로 좀 회사 자체도 뭐 나쁘지 않습니다. 지금 인지 디스플레이도 양호하게 실적이 나오고 있고, 뭐 재무 구조도 괜찮고, 또 이것도 잠깐 그 수출 규제 쪽에서 디스플레이에서 잠깐 또 부각이 됐었던 부분도 있기 때문에 좀 보시면 되겠고, 주당 75원의 배당금을 주고 있다. 디스플레이 쪽이기 때문에 삼성전자하고 삼성 디스플레이가 좀 거래처가 되겠다라는 거. 자, 목표가는 3,200원, 손절가는 2,000원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네 번째는 SAT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종목도 조금 시장이 좋을 때 한번 언급을 드렸는데 이제 빠졌어요. 6월 18일에 2,690원 찍고 시장이 빠지면서 동반하라고 해서 1,665원까지 거의 뭐 쉬지 않고 좀 빠졌는데, 오늘 반등한 종목들 좀 여러분이 살펴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화장품주들이 이제 그 애국주가 됐기 때문에 급등했는데,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5G 관련된 종목들 상당히 반등이 빠르게 나오고 있어요. 어제도 상승했고 오늘도 상승했고, 제가 화요일날 매수하시라는 말씀 드리면서도 이 성장주 쪽의 종목들을 매수하시는 게 훨씬 더 낫다라는 거 말씀을 드렸는데, SAT 같은 경우도 지금 5G 관련해서 어제 오늘 지금 이틀 동안 좀 상승하고 있습니다. 자, 이 회사 같은 이동통신 중계기용 모듈을 좀 개발해서
제조하고 있다. 그래서 전국에 설치된 고정식 축축기의 70% 이상을 지금 제조를 해서 납품하고 있는데, 이제 거래처는 도로공사, 그 다음에 국토관리사무소, 지자체 등 각 공공기관이 되겠다는 거죠. 우리 사업을 하다 보면은 일명 돈을 떼인 경우가 있어요. 못 받는 경우가 있다는 거죠. 미수가 많이 잡히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이런 간급 공사를 하면은 그런 미수 같은 것은 해결이 된다는 거죠. 그만큼 자금 회수력이, 회전력이 좋아질 수 있다는 거. 그래서 그랬는지 우리나라 3사, KT, SK텔레콤, LG 일플러스 등이 또 거래처가 좀 되겠다는 거고, 5G 가입자 수가 약 지금 한 180만 명 됩니다. 연내에는 뭐 400만 명 돌파할 것으로, 글로벌 시장에서는 연내 한 1000만 명, 2024년까지는 19억 명 예상이 되겠고, 오늘 8일, 7일이죠. 어제 이제 갤럭시 노트 10 발표가 됐는데, 이 스마트폰이 계속해서 이제 5G가 나오죠. 5G 관련된 스마트폰들이 생산이 되는데, 25년까지에서의 그 5G 스마트폰이 시장에서 한 42%를 차지할 것이다라는 전망이 나왔다라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그 4G 했을 때도 이게 단기적으로 이게 끝나진 않았습니다. 장기적으로 좀 상승했었고, 이제 우리나라가 좀 시작을 하면서 주변 국가들 쪽으로 계속해서 이제 확산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의 그 매출뿐만 아니라 글로벌 시장 쪽에서의 또 확산이 되면은 매출이 더 커질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시장이 어려워서 빠졌잖아요. 근데 시장이 어려울 때, 빠질 때는 이탈하면은 모든 종목이 다 이탈하기 때문에 재료들이 다 소멸될 수밖에 없어요. 근데 나중에 시장이 또 어느 정도 회복해서 추세를 만들어낸다고 하면은 또 가는 것은 성장주입니다. 5G 관련된 종목들이 뭐 AI라든가 그 다음에 뭐 드론 뭐 이런 관련된 종목들이 갈 수 있으니까, 그래서 장기적으로 좀 보시면 좋겠다. 그리고 어제 밤에 또 언론에 나왔었습니다. 미국 쪽에서 화웨이를 좀 제재를 할 수 있다라는 거, 더 강화시킬 수 있다기 때문에 중국 통신 장비들 거부를 해서 국내 장비 업체가 좀 이익을 볼 수 있다라는 거. 자, 주당 100원에 좀 배당금을 좀 주고 있기 때문에 또 배당금도 좀 받을 수 있다는 말씀 드리겠고, 자, 목표가는 2,700원, 손절가는 1,665원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는 한빛소프트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종목도 한번 언급을 드렸던 종목인데, 좀 주가가 최근에 좀 시장이 빠지면서 어느 정도 좀 다시 한번 가격 조정 이후에 상승할 수 있다라는 게 어떤 정도에 좀 잡혀가지고 말씀을 드리는데, 일단 한빛소프트가는 온라인 게임을 하고 있어요. 주로. 근데 이제 그 온라인 게임에도 이제 점점 이제 발전을 하죠. AR이라든가 VR 게임 쪽으로의 또 발전을 하기 때문에, 해서 그쪽으로 좀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그 자회사인 한빛 드론이라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이제 SK텔레콤과에서의 산업용 드론 및 그 제어 솔루션을 공급하고 있다. 그래서 드론하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뭐 비트코인 가격이 뭐 1,400만 원 넘어갔다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글로벌 암호화폐 거래소 비트포렉스에 좀 상장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부분도 좀 참고하시면 되겠다라는 말씀 드리면서, 목표가는 4,200원, 손절가는 2,645원 말씀드립니다. 네, 한빛소프트까지 5종목에 대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신 소장님, 풍국주정 말씀해 주신 바가 있어요. 이제 좀 한번 갈 때 됐다, 대장이다 뭐 이렇게 들었는데, 그 네. 사이에 장이 좀 안 좋았잖아요. 네. 어땠습니까? 예, 그냥 그 정중동의 모습이었습니다. 수소차 테마는 지금 좀 중장기적인 실적 테마가 될 가능성이 높아서, 이번에 뭐 애국 테마로 이게 안 얽히더라도 아쉬운 점은 없고, 이 애국 테마로 이 수소차는 얽힐 부분이, 이것도 어떻게 하면 생길 수도 있는 부분이 많이 있거든요. 뭐 얽히면 좋은 거고, 안 얽히면은 중장기적인 비전을 가지고 수소차는 계속 갈 거라, 풍국주정이나 유니크나 일진다이아 이런 그 거의 뭐 3톱이나 2톱을 형성하는 이런 그 부품주나 수소 그 관련주, 재료 관련주들은 계속해서 눈여겨봐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안 움직이더라도 이런 종목의 움직임들은 일단 파악을 하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오늘은 어떤 종목이 좀 괜찮아 보이십니까? 네, 오늘은 클리오입니다. 클리오. 제가 한국 화장품 제조나 코리아나는 솔직히 좀 그래요. 그냥 제 그 판단하에는 약간 이런 한국콜마나 클리오 같은 종목이 나은 것 같아요. 클리오도 아까 말씀드렸는데 지금 로드샵이 다 무너졌어요. 토니모리는 상장한 뒤에
단 한 번의 반등도 없었고 솔직히 토니머리 상장 하고 나서 받으신 분들은 지금 울분이 터지실 거예요. 어떻게 저렇게 될 수 있을까? 근데 그게 로드샵의 부진에 직격탄 맞은 거고 AVCNC 미샤도 마찬가지고 지금 스킨푸드는 어떻게 됐어요? 나갔죠. 그리고 클리오도 지금 마찬가지인데 그걸 어디로 뚫고 있냐면 지금 다 거기 올리브영이나 왓슨스나 이런 데서 뚫어야 돼요. 지금 거기가 지금 어떤 무대예요. 그러니까 프로듀스 101 같은 거예요. 신인이 거기서 뜨지 않으면 안 되거든요. 거기서 떠서 이제 확대되는 다 그런 거예요. 지금 여기서 뜬 것들이 키스미 같은 것도 거기서 뜬 아이템이고 지금 클리오의 9달 청귤 비타 C 잡티 세럼 이게 대박이 난 거거든요. 이게 대박이 나서 그래서 색조 화장품까지 늘리고 지금 이 클리오라는 브랜드를 널리 알렸어요. 그래서 홈쇼핑도 뚫고 그러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런 부분이 지금 시장에 먹힌다. 그래서 H&B 쪽이 9달이 대박이 났고요. 그 다음에 온라인에서 쿠팡이나 이쪽이 엄청 대박이 나고 있고 면세점에서도 지금 굉장히 뜨고 있어요. 면세점에서는 그런 것이 뜨고 있어요. 프로 아이 팔레트 이 색조 화장품이 뜨고 있기 때문에 이런 걸로 부진을 지금 업고 있는 상황에서 일본 애국 테마 이슈가 같이 낀 거예요. 그러니까 실적 호전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슈까지 같이 낀 거예요. 이런 것만이 두 개가 병합이 돼야 기술적으로 반등이 나올 수. 이거 보세요. 강약으로 떨어지다가 반대로 강이 나왔잖아요. 그럼 이제 볼만한 거예요. 지수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클리오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국거리 장단 하시는 줄 알았어요. 예, 맞아요. 강약, 중간에 강약. 그거를 항상 여기에 적용해서 지수를 판단해 보시면 잘 해석이 되실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클리오 말씀해 주셨고요. 하 의원님은 오늘 어떤 종목 좀 괜찮게 보고 계십니까? 첫 번째 제가 말씀드렸던 PC 디렉트입니다. 계속해서 언급을 드렸는데 아직까지는 시세가 시원하게 나오지 않았어요. 그런다 해서 시장이 분기가 됐을 때도 자기 자리를 꿋꿋하게 좀 잘 지키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드론 관련된 유통을 또 하고 사물 인터넷, 그 다음에 보안 솔루션도 유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회사가 과거에 어떤 IT 하드 쪽에 머물러 있지 않고 새로 성장하는 신성장 쪽 관련된 제품들도 가지고 와서 유통을 하고 있는 업체라는 거고, 그 다음에 실적이 나쁘지는 않습니다. 제가 볼 때는 상당히 여기 대표자께서 좀 재무 구조에 대해서 상당히 꼼꼼하게 좀 신경을 쓰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지 배당금도 거의 매년 좀 지급을 하고 있는 부분이 때문에 일단 오늘도 지금 동시효과의 한 5.93%에 좀 마감할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들께서 좀 눈여겨 보시는 게 좀 좋을 것 같다 해서 단기적으로 좀 시세가 나아진다고 하면은 일단 이런 종목들이 좀 급등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좀 관심을 좀 가져보시라는 말씀 드리겠고, 목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7,400원, 손절가는 6,000원 잡으시면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특징주 좀 짧게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네, 그냥 아까 말해서 토니모리인데 예. 애국 테마주에 편입되냐 많이 하는데 아까 보신 대로 실적 호전이 일어나고 있는데 테마가 같이 끼면 금상첨화인 거고, 그게 아무것도 없이 그냥 애국 테마주로 만약 끼면은 그거는 단기로 끝나버릴 가능성이 높아요. 근데 오늘 어쨌든 간에 화장품주가 다 오르고 토니모리를 꼽은 이유는 우리나라 로드샵이 너무 부진해서 사실 굉장히 이 대리점주나 이러신 분들도 정말 어려움 많이 겪었고 지금 로드샵 다 없어지는 추세거든요. 인건비 오르고 에어컨 문 열고 틀어야 되는데, 그쵸? 명동에서 다 문 열고 틀잖아요. 근데 에어컨비도 안 나오고 임대료도 오르니까 다 없애버리죠. 그러니까 아까 이악 물고 턴어라운드라는 증권사 보고서 제목을 봤는데 특징주를 꼽은 이유가 토니모리도 그렇고 다른 우리나라 로드샵 업체들이 옛날에 주문기가 있었잖아요. 에블시엔시 미샤도 좀 부활하고픈 마음에 특징주를 한번 그냥 꼽아봤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하 의원님 특징주요. 저도 오늘 화장품주 갖고 왔거든요. 코리아나인데 우리가 이제 실질적으로 우리가 바로바로 실적이 발생할지 안 할지 좀 지켜봐야 할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일본과의 관계에 있어서는 지금 어떻게 보면 감정이 더 앞서 있어요. 또 이런 감정이라는 게 우리가 변할 수가 있거든요. 만약에 일본하고 이 답보 상태에서 갑자기 또 어떻게 대화가 이루어진다, 그러면 또 감정이 또 사그라들어요. 그래서 지금 어떻게 보면 애국주들이 실적도 실적이지만 어떤 감정주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세가 오늘 좀 많이 나왔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은 조금 더 신중하게 좀 보시는 게 좋겠다라는 말씀 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특징주까지 살펴봤고요. 이제 동시효과 진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코스피부터 지수 만나보도록 하죠. 코스피 지수가 지금 1927포인트대입니다. 2000포인트까지 좀 아직 남았죠. 1927.35인데 동시호가에서는 지금 일단 마이너스도 잠깐 보여주긴 했는데 아무래도 옵션 만기다 보니까 동시호가에서 움직임이 좀 있는 상황입니다. 다 올라왔고요. 1925포인트대에서 동시호가에서 움직입니다. 현재 하루간의 흐름 정리합니다. 자, 보시면 1915부터 1937대까지 올라갑니다. 그리고 윗꼬리 달고 조금 내려오긴 했는데 수급 주체도 좀 확인해 봐야 되겠죠. 수급 보시면 개인만 삽니다. 기관이 또 매도 포지션으로 전환을 했네요. 특히나 금융투자 쪽에서의 매도가 좀 많이 나오고 있고요. 외국인도 1968억 원대까지 매도 쌓아놓습니다. 다음 살펴보도록 하죠. 자, 삼성전자, SK하이닉스 결국에 전기전자 업종들 모두 파란불 보여주고 있고요. 현대차 13만 원 부근까지 올라옵니다. 네이버도 올라가고요. 6위부터 10위 종목들입니다. 일단 현대모비스 보합권인데 LG화학과 셀트리온이 올라가고 신한지주, SK텔레콤 빠집니다. 일단 경기 방어주들은 오늘 살짝 조정이 나와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코스닥입니다. 584포인트대까지 올라오네요. 3.55% 급등 흐름 가져갑니다. 어제 오늘 이 거래일 연속으로 좋은 흐름 가져가는데 하루간의 흐름 정리해보면 장 초반보다 엄청나게 올라오는 모습 포착이 됩니다. 계단식으로 1차 상승 그리고 2차 상승 동반하면서 두 번에 걸쳐서 큰 시세를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수급 주체 확인해 보도록 하죠. 기관 개인 사고요. 외국인 팝니다. 개인의 매수 물량이 확 줄어드네요. 기관은 연기금이 주로 사주고 있고요. 다음 살펴볼까요? 시총 상위주들 보시면 큰 폭의 상승이 좀 동반이 됩니다. 헬릭스미스, 펄어비스 같은 경우 7%씩 올라오고 CJNM도 오랜만에 지금 4% 후반대 상승이 나옵니다. 다음 살펴보도록 하죠. 5G's KMW가 5% 가깝고요. 지금 메디톡스도 상승폭이 크고 휴젤이 같은 섹터인데 이제 메디톡스 턱밑까지 추격을 했습니다. 휴젤, 메디톡스 같은 섹터 경쟁자인데 지금 비슷하게 시총이 형성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SK머티리얼즈 낙폭 조금 줄였고요. 스튜디오 드래곤이 무려 5%대까지 상승 흐름을 가져갑니다. 워낙에 스튜디오 드래곤도 많이 빠졌습니다. 그리고 오늘 중국 관련 소비주들도 일제히 반등이 나오는데 카지노 관련주들, 화장품 관련주들, 화장품 관련 같은 경우에는 두 분의 전문가와 함께 잠시 전에 조금 전에 이야기를 나눠봤고요. 카지노 관련주들도 그리고 면세점 관련주들도 오늘은 좋은 흐름들 가져가고 있는 모습 포착이 되고 있습니다. 자, 시장 모두 마감이 됐습니다. 옵션 만기까지 겹쳐서 오늘에 대한 불안감은 컸는데 일단 포지션상으로는 올라가는 포지션이었어요. 그리고 오늘 생각보다 상승폭이 좀 크게 나오는 상황입니다. 신 소장님은 시장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지금 일단 시세가 깨졌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거 어떻게 비교하냐면 그 굉장히 큰 점수 차로 우리 팀이 지고 있는데 점수 조금 냈어요. 근데 점수를 조금 냈다고 내가 감독이잖아요. 내가 계좌를 운영하니까 내가 돈을 투입할 결정을 해야 되는데 내가 돈을 투입할 결정을 할 만큼의 강도의 상승은 제가 보기에 부족하다고 판단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뭐냐면 아까 뭐 국거래 장단이라고 했는데 그거 맞아요. 강약, 중간약을 항상 올라갈 때 내려갈 때 똑같은데 그 반대 방향의 추세로 가려면 반대 방향으로 강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려갈 때는 내려갈 때 강, 올라갈 때 약, 그러면서 계속 떨어지잖아요. 반대 방향으로 추세가 전환되려면 어떻게 돼야겠어요? 반대로 강하게 나와야 되는데 지금은 8월 달에 월봉상 장대 음봉이 그대로 살아있고 지금 그 장대 음봉의 추세를 깼다는 거는 코스피는 지금 2008년에 서브프라임 위기 때도 120개월선은 깨지지 않았거든요. 서브프라임 위기 때 종가상으로 깨지 않았던 120개월선을 지금 이탈해서 밑으로 갔다는 거는 굉장히 크다고 생각이 되고요. 코스닥 지수도 지금 반등했지만 120개월선 깼거든요. 물론 8월 달에 종가가 중요하겠죠. 근데 이게 기술적 반등에서 그치지 않고 계속 가려면 여기서 강강강이 몇 번 나오면서 V자로 완전 이동 평균선을 꺾어야 돼요. 그때 투입해도 늦지가 않아요. 지금은 뭐냐면 지금은 점수차가 많이 벌어졌는데 감독이 섣불리 필승조를 투입하는 꼴이에요. 제가 보기에는. 여기서는 아직도 패전초리조를 계속 쓰고 있어야 되는 상황이 확률적으로 높지 않나. 그래야 다음 경기를 준비하겠죠. 저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런 거는 지금 그 상승률 상위에서도 나타나는 것 같은데 상승률 상위 한국 화장품 제조가 결국 상한가로 마감은 했네요. 근데 계속 애태우면서 갔고
코리아나는 상한가가 풀렸어요. 근데 지금 최근의 모습들 보면은 지금 모나미는 아직 살아있는데 지금 중간중간에 움직인 것들 보면 한 번 움직이고 다 떨어졌어요. 지금 그 나중에 나왔던 거 뭐였죠? 일본 기저귀를 안 쓴다. 그래서 보소미를 쓴다. 그래서 깨끗한 나라가 올랐는데 바로 다 낙폭 과대하면서 다 떨어졌어요. 그리고 지금 뭐 그 처음에 간 것들 뭐죠? 처음에 간 것들도 급등을 왔다 갔다 하더니 이거 보세요. 다 급락했어요. 하이트 진로리스. 그러니까 그리고 나서 오늘 화장품주가 갔는데 생각보다 또 약해. 그러니까 그리고 그 중간에 또 뭐가 갔죠? 수산주가 갑자기 우리나라 수산물들을 안 쓴다고 제주산 뭐 하러 그 광어랑 포함해서 우리나라 쪽으로 소비를 돌려서 활성화 시킨다고 해서 수산주가 잠깐 떴는데 그것도 장기적인 하락 추세다 보니까 최다 윗골이 달고 그러니까 이거는 그 아침에 혹은 아침에 재빨리 아니면 그 전에 이걸 세력하고 친해가지고 미리 알고 있어서 미리 잠복을 해갖고 갖고 있던 사람들이 시세 실현을 이익 실현을 하지 않는 이상은 너무나 어려운 상황이에요. 이거를 쫓아다니면서 하다가는 남은 계좌마저 망가지는 상황이 벌어지는 거라 이게 자신이 있으신 분들이 지금 하셔도 돼요. 왜냐면 자신이 있으신 분들은 계속 메뚜기처럼 올라타면서 수익을 극대화해서 할 수가 있는데 그거에 그냥 낚이시는 분들은 미끼를 무는 격이거든요. 제가 보기엔 곡성도 아니고 이 지금 뭐 천지개벽할 계좌를 만들어준다고 하면서 뭐 후속주를 막 다 홍보를 하고 있어요. 애국테마 후속주 내 계좌를 천지개벽해줄 그거를 무는 순간 미끼를 무셔서 혼이 나가실 수도 있어서 아예 그 미끼를 안 부는 게 좋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곡성 얘기를 오랜만에 해주셨네요. 예, 알겠습니다. 하 의원님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오늘 이제 시장이 올라가니까 그래도 웃을 수 있는 거예요. 네. 예. 화요일 날 제가 그 방송 출연하고 왔을 때 우리가 이제 그 들어가기 전에 우리 앵커님하고 이야기했었어요. 앵커님께서 시장 어떻게 사야죠, 제가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괜찮으시겠어요? 제가 그랬죠. 그러면서 제가 또 방송에서 말씀드렸어요. 지금은 바닥에 근접했다, 왔다. 그러면서 저가 매수세를 해라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그때 제가 말씀드리고 나서 어제 오늘 이렇게 가지고 계셨더라면은 좀 시세가 좀 나오셨을 거예요. 우리가 이 과거의 시장들을 한 번씩 좀 살펴보면은 항상 그 시장이 무너질 때는 온갖 악재가 다 나옵니다. 이번에도 미중 간의 무역 협상, 그 다음에 일본이 한국 규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악재가 나왔었거든요. 근데 그 악재가 왜 만들어내야 되냐면은 개인 투자자분들이 물량을 많이 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면 그 개인 투자자들의 물량을 털어낼 수 있는 건 가장 좋은 방법은 뭐냐? 공포심을 만들어낸 거거든요. 그 공포심에 개인 투자자분들께서 반대 매매가 많이 나왔어요. 근데 이 반대 매매를 만들어내야 했냐면은 신용 잔고가 상당히 높았다는 거죠. 뭐 신용 잔고가 높다는 것은 개인들의 물량이 많이 들어와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 개인들의 물량을 좀 털어야 했기 때문에 정리한 부분으로 좀 봤다. 그리고 과거에 우리가 그 10월달 작년 10월에도 똑같은 상황이었었어요. 항상 시장은 공포를 만들어내고 또 환희를 만들어냅니다. 근데 우리가 주식시장에 오랫동안 계셔보면 아시겠지만 공포가 왔을 때가 항상 바닥이었고 그게 기회였다라는 거죠. 근데 시간이 지나고 나면은 또 보이는데 그때는 이미 또 때가 늦었다는 거죠. 저는 개인적으로 오늘 좀 시장이 밀려서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께서 저점 매수를 좀 기회를 잡았으면 했는 바람이었는데 오늘 옵션 만기를 좀 불구하고 또 옵션 만기인데 불구하고 코스닥이 상당히 좀 강세를 좀 보였어요. 오늘 이제 코스닥이 좀 강세를 좀 보였기 때문에 또 눈에 확 띄지 않습니까? 제가 그 화요일 날도 말씀드렸잖아요. 옵션 만기를 지나고 나서 뭐 빠르면은 금요일 정도에 그 반등의 신호가 어느 정도 보일 것이다 했는데 오늘 하루 더 빨리 당겨가지고 파장을 보였기 때문에 개인분들께서 이제는 또 시장에 참여를 하실 마음이 생길 거예요. 왜냐하면 눈에 보이니까 또 손해 본 것을 많이 만회를 하고 싶으실 건데 이럴 때일수록 여러분들께서 신중하셔야 돼요. 오히려 지금 같은 시장에서는 빨간불이 들어왔을 때 매매를 하시는 것보다는 파란불이 들어왔을 때 매매를 하세요. 왜? 전반에 약하게 가다가 후반에 강한 그래서 전약 후강으로 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빨간불에 들어왔을 때보다는 파란불이 들어왔을 때 좀 시장에 좀 참여하시고 또 여기에서 여러분께서 손절 가격 같은 경우는 종가 기준으로 잡으시는 게 좋겠다라는 말씀 드립니다.
네, 시장에 대한 이야기 나눠봤고요. 자, 이제 지수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죠. 옵션 만기였는데 사실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잠깐 뭐 누가 장난치나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파란불도 동시효과에서 보여준 바가 있습니다. 그래도 1920선은 지키면서 마무리가 됐는데 상승폭이 좀 아쉽고요. 다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닥입니다. 오늘 뭐 급등 나왔죠. 3.68% 급등. 하지만 잘 상기해야 되는 게 코스닥은 그동안 내린 지점이 워낙에 높은 곳에서 지금 떨어진 부분이 있기 때문에 585선 아직까지 갈 길이 좀 남아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원달러 환율 확인합니다. 5원 70전 내려갑니다. 1210원이 살짝 이탈이 되면서 1209원 20전에 거래가 마감이 됐습니다. 종목 상담 바로 이어갑니다. 9151번님의 종목 K사인 올라와 있습니다. 1695원에 비중 30%. 향후 전망 궁금하다 하셨는데 이 종목 어떻게 할까요, 신 소장님? 이것도 일단 계속 내려가고 있는 추세인데 이런 내려가고 있는 추세 종목은 사실 빨리 중간에 파셔야 되거든요. 올라갈 때 파셔야 돼요. 지금 그 IR 고를 풀려고 했는데 아까 그 오류가 나 있네요. 근데 K사인 같이 그 아까 전에 그 토니모리 보여드렸죠? 계속 내려가고 있는 거는 그 강약 중강약으로 계속 내려가거든요. 내려갈 때 강이고 올라갈 때 약이에요. 그러니까 올라가는 약에 팔아주셔야 되거든요. 이거는 사실. 그리고 K사인이 뭐 그 얼마 안 됐잖아요. 2014년 6월로 되어 있죠, 지금. 이게 상장된 게. 여기 보시면 얘는 IR 정보가 지금 안 올라와 있네요. 지금 이 얼마 안 된 건데 신규 상장주를 주의를 해야 되는 거는 처음에 굉장히 각광을 많이 받아요. 이것도 마찬가지거든요. K사인도 각광받을 만한 내용이에요. 보면은 뭐 DB 암호화 표준 기업으로 선정되었고 지금 컨텐츠 정보 유출 방지 보안 암호 인증 보안 관리 이런 것들 지금 다 중요도가 높아지고 있는 분야잖아요. 그냥 우리가 계속 뭐 모바일이나 뭐 온라인 결제가 많아지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유출 사고도 굉장히 많이 있었고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고 암호화폐 전자지갑 그리고 그 기반이 또 블록체인이에요. 요즘 많이 등장하는 단어들이 많이 있잖아요. 근데 이런 것들이 각광을 받고 시장에 들어온 다음에 줄줄이 흘러내려 버리면은 그 이제 어떤 심리가 생기냐면 야 이거 공모 받았을 때 가격이 그 공모 가격이 자체가 높았구나. 이 기업에 받아야 할 가치보다 높았구나 하는 인식이 많아져서 계속 다 추격 매도가 일어나요. 지금 그 상황에 지금 처했거든요. 내려갈 때는 많이 길게 내려가고 많이 떨어지고 올라갈 때 잠깐 올라갔다가 또 맞고 떨어지고 계속 지금 그런 식이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이번에 또 여기 저점을 붕괴시켜 버리면 또 밑으로 가요. 그래서 지금 반등이 나오는 그 구간에서 팔아야 돼요. 반대로. 지금 여기서 이제 반등이 전저점이 18년도 10월 달에 839원이라는 세 자릿수까지 있거든요. 거기에 다가서자 이제 반등이 나왔어요. 그래서 이번 주에 반등이 나올 때 이거를 정리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1695원에 조금이라도 근접한 가격이 올라오면 일단은 정리를 하고 언제 사냐면 저는 이제 확인을 하고 사야 되는데 강이 나와가지고 이게 시세가 역전이 된 다음에 올라오기 시작할 때 제가 말씀드린 것 중에 뭐 이런 스타일이잖아요. 자이글 같은 거 계속 하락을 하다가 강이 나와가지고 시세가 전환될 게 한번 나온 다음에 그 다음에 투입을 하는 거예요. 필승조를. 그러니까 막 너무 많은 점수차로 지고 있을 때 괜히 섣부르게 내 자금을 넣어서 그러니까 필승조를 투입해서 굳이 선수를 날려버릴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같은 경우죠.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 반등해서 정리를 한 다음에 강하게 반등이 나서 이 시세를 완전히 꺾어버릴 만한 장단 강이 나온 다음 약하게 쉴 때 그때 매수를 해도 더 높은 가격에 사도 확률이 높기 때문에 그게 더 안정적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K사인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다음 종목 살펴보도록 하죠. 질환지교 시큐리티입니다. 1960원에 비중 30%. 예. 손절가를 여쭤보셨어요. 지금 당장 손절할 필요는 없으세요. 왜냐하면 지금 시장이 빠졌는데 이 시장을 빠지게 하는 그 종목 업종이 뭐였냐면 제약 바이오, 특히 바이오주들이었어요. 바이오주가 아주 빠지면서 그냥 말 그대로 그냥 뭐 튄 거예요. 다른 업종이라든가 종목들은 그냥 가만히 있다가 시장이 빠지니까 그냥 옆에서 그냥 하나 맞은 건데 그러다 보니까 이 시장이 회복한다 하면은 이런 종목들도 회복을 할 겁니다. 그리고 이 자체가 또 보완주잖아요. 앞으로의 그 IT 산업이 계속해서 발전하면 할수록 뭐 자율주행이라든가 인공지능, 사물인터넷 이런 형상이 계속해서 만들어진다고 하면은
보안주들이 훨씬 더 계속해서 부각을 받을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지난번에 뭐 블록체인 관련해가지고 뭐 해킹 이야기에서 6월달에 좀 강세를 좀 보였다가 그 뒤로 좀 밀렸는데 지금 당장 뭐 손절할 필요는 없으세요. 왜냐하면 시장이 어느 정도 지금 바닥을 잡고 올라오고 있는 부분이 있어서 계속해서 그 반등이 나오는 그 추세를 보면서 좀 대응을 하시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겠고, 지금 여기 보시면 1,800원대 이 부분에서 이 매물대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조금 정리를 하시는 게 좋겠다라는 말씀 드립니다. 네. 질환지교 시큐리티 지금은 손절 타이밍은 아닐 것 같다라고 또 말씀해 주셨고, 매물대 두터운 곳 가서는 이제 좀 트레이딩이 필요하다 정리가 될 것 같습니다. 아진산업 4289번님의 종목입니다. 3,920원에 비중 20%. 신 소장님 어떻게 할까요? 이것도 정말 장기적인 하락 추세라 이 그 상승 추세로 진입을 하고 나서 해도 늦지가 않은데 굳이 이 내려가는 종목을 약하게 올라갈 때 사서 고생을 할 필요가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연봉으로 보면 되게 오래됐잖아요. 상장한 지 오래됐어요. 뭐 97년, 98년부터 있는데 지금 보면은 계속 한없이 내려와가지고 지금 또 가장 최저점에 있거든요. 역사상. 그래서 이렇게 내려오는 것보다는 올라가서 쉬고 있는 거를 하는 게 나은 게 아닌가. 왜냐면 올라가서 이렇게 버티고 있는 거를 하는 거랑 이렇게 내려와서 이렇게 옆으로 횡보하고 있는 걸 하는 거랑 여기 횡보하고 있는 지점에서 사는 건 똑같은데 그 전의 흐름이 중요한 거거든요. 올라가고 나서 쉬고 있는 건 올라갈 확률이 높은 거고 내려가고 나서 쉬고 있는 건 내려갈 확률이 높아요. 그리고 그동안 장기적으로 내려갔다는 거는 실적이 안 좋다는 얘기밖에 안 되거든요. 근데 보시면은 지금 2016년부터 매출액은 계속 줄어들고 있고 영업이익 같은 경우에 지금 400억 가까이 나오던 게 지금 89억밖에 안 나오는 수준으로 지금 떨어졌고, 이렇게 주가가 계속 내려간다는 건 2019년 예상치가 지금 안 나왔는데 2019년 12월 달에 지금 그 예상치가 나오더라도 안 좋게 나올 확률이 높으니까 지금 이 기술적으로 지금 내려가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반등을 할 때 이게 지금 테마가 꼈나 찾아봤는데 테마는 지금 없는 것 같은데 뭐 검색을 해도 이게 만약에 뭐 외국 테마나 이런 걸 엮여가지고 뭐 덩달아 올라가는 행운이 온다고 하면 그거는 행운을 바로 실현을 해서 확정 수익으로 가져가시면 될 것 같고, 지금 같은 상황에서는 위로 가더라도 매물벽이 너무 높아서 윗꼬리를 계속 달을 확률이 높기 때문에 주중에 가장 높은 가격으로 주중에 가장 빨간불이 강할 때 그냥 좀 털고 나오셔서 종목을 화끈하게 교체를 해보시는 게 어떤가 생각이 듭니다. 네, 아진산업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한 종목 더 가보도록 하죠. 휴네시온입니다. 9746번님의 문자고요. 7,000원에 비중 30%. 어떻게 가져갈까요? 네, 이 종목도 이제 보안주예요. 오늘 좀 보안주 종목들이 좀 반등이 좀 나와줬습니다. 워낙 이제 그 더 이상 올라간 종목들 때문에 눈에 띄지 않은 흐름인데, 이제 보안주 자체적으로 봤을 때는 상당히 희망이 있는 그런 어떤 미래 성장 맞는데, 자,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실적을 좀 봐야 할 것 같아요. 보시면은 여기 연간 단위로 보면은 계속해서 2016년도 꾸준히 성장을 합니다. 그래서 올해 매출액 같은 220, 그 다음에 2020년 같은 251억이 나올 것으로 지금 잡히는데, 근데 지금 시가총액을 보면은 시가총액 523억이에요. 그러니까 미래 성장에 맞춰가지고 매출이라든가 영업이익을 비교를 했을 때, 땡겨서 봤을 때도 지금 주가가 어느 정도 고점에 있다라는 거죠. 아직까지도. 그래서 우리가 그 주식이라는 게 기본적인 분석과 그 다음에 재료, 기술적인 분석이 맞아야 하는데, 일단은 지금 주가가 고평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서 이제 반등이 나오니까 반등이 나오면 7,000원에서 좀 정리를 하시는 게 좋겠다라는 말씀 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휴네시온까지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두 분은 이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벤자민 투자연구소의 신일섭 소장, 샘플러스의 하채기 전문위원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금일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이었습니다.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 보장해드리지 않는다는 점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장내 일정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편안한 오후 시간 보내시길 바랍니다. 저희는 내일 오후 2시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